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4월 10일 오늘의 빅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스케줄 때문에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는요. 미준 방송을 정상적으로 보내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 증시 상황이 너무나 좋지가 않아서 걱정이 좀 많았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보다 많은 정보를 취합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려야 되는데 방송을 제대로 못해서 어쩌나 굉장히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런 마음을 아는지 어제 갑자기 트럼프가 미국 증시를 폭등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짧은 영상을 만들어서 공유해 드릴 텐데요.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제가 스케줄을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4월 10일 보내드리는 오늘의 빅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맵이 정말 찬란한 색깔로 물들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종목이 녹색으로 물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녹색이 너무나 찬란한 밝은 색이잖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S&P 500을 이루는 모든 종목이 일제히 폭등하는 장세를 보여줬습니다. 어제 다우존스는 7.87% 상승을 했고요. S&P 500 지수는 플러스 9.52%, 마지막으로 나스닥은 무려 12.16%, 그야말로 폭등이라는 단어가 적절한 그런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3대 지수 모두 폭등한 이유는요.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트럼프가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호 관세에 대해서 90일 유예 조치를 발표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기다려왔던 트럼프 푸시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희망을 가지고 미국 증시에 머물렀던 이유는요. 두 가지의 호재를 기다리고 있었죠. 첫 번째는 트럼프 풋, 두 번째는 연준 풋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준 풋 같은 경우는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기대하기가 어려워졌었죠. 그래서 경기가 실제로 좀 침체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 연준이 움직일 가능성은 굉장히 적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와중에 드디어 트럼프가 움직여졌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증시는 기다려왔던 호재가 터졌기 때문에 갑자기 반등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제 미준 탑픽의 성적도 굉장한데요. 어제 스트래티지가 무려 24.76% 폭등하면서 가장 좋았고요. 그동안 부진했던 테슬라가 22.69% 폭등했습니다. 세 번째로 마찬가지로 주가의 하락률이 가장 컸던 크레도 테크놀로지가 22.58% 폭등했고요. 그 외에도 셀레스티카가 플러스 19.19, 팔란티어 플러스 19.00, 엔비디아 플러스 18.72, 브로드컴 18.66, 이노데이터 15.64, 비스트라 15.49, 메타 14.76, B2가 14.32, TSMC가 12.29, 아마존이 11.98% 올라가면서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종목이 10% 이상 폭등하는 굉장히 좋은 하루를 어제 만끽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제가 어제 있었던 일은 자세히 다룰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우울한 뉴스를 보냈던 여러 가지 미디어에서도 어제 뉴스가 터지자마자 갑자기 태도를 전환해서 어제 좋은 얘기는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께서 접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볼 때 이제 가장 중요하고 궁금한 부분은요. 과연 어제의 반등이 이제 상승장의 시작을 알리는 건지 아니면 아직도 하락 추세가 끝났다고 볼 수는 없는지 앞으로의 전망이 중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치우치면 안 되겠죠. 역사적인 통계를 가지고 앞으로의 상황을 좀 예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미국 증시의 반등을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요. 우리 투자자들의 자신의 감정이라든지 감에 치우치지 않고 역사적인 통계를 보면서 인내심을 발휘했기 때문이죠. 제가 며칠 전에 공유해드렸던 컨텐츠,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 컨텐츠에 따르면요. 이렇게 이틀 연속으로 5% 가까이 폭락한 적은 미국 증시 역사상 4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이틀 연속으로 미국 증시가 폭락한 다음에는 늘 상승장이 찾아왔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겠죠. 자,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요, 이렇게 10% 이상, 그러니까 S&P 기준으로는 10% 이하였지만 거의 10% 가까운 폭등을 보였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무려 12% 이상 폭등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역대 두 번째로 최대 상승폭을 어제 기록했는데요. 자, 이렇게 미국 증시가 역사적인 상승폭을 기록한 이후에는 미국 증시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나스닥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제 상승폭은 역대 두 번째로 최대로 많이 올라간 건데요. 1위는 놓쳤습니다. 왜냐하면 2001년 1월 3일 날 나스닥 지수가 무려 14.17% 폭등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제가 2등이고요. 3위를 보시면 2008년, 즉 글로벌 경제 위기 때 10월 13일이었고요. 4위도 닷컴 버블, 그리고 5위에도 2008년, 2020년, 2001년 닷컴 버블이고요. 그 외에는 2020년 팬데믹, 그리고 마지막에 닷컴 버블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나스닥 지수가 역대 최대의 상승률을 기록했던 것은요, 결국은 닷컴 버블, 글로벌 경제 위기, 그리고 팬데믹, 여기에 다 집중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시기가 과연 바텀, 즉 바닥이었는지 우리가 역사적인 통계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닷컴 버블 시기에 나스닥 최저점은요, 2002년 10월 9일 날 기록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01년 1월 3일, 그리고 2000년 12월, 2001년 4월, 2001년 4월, 따라서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이렇게 나스닥이 엄청난 상승 추세를 보였다고 해서 그때가 바닥이다라고 가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를 좀 살펴보죠.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당시에 나스닥 최저점은요, 2008년 11월 20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2008년 10월 13일, 그리고 2008년 10월 28일 날 굉장히 큰 폭으로 나스닥이 폭등을 했죠. 자, 따라서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를 기준으로 하면요, 이렇게 주가가 폭등한 다음에는 저점이 굉장히 좀 빨리 찾아왔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바닥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가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팬데믹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지금은 팬데믹처럼 일종의 이벤트성 하락이 보이고 있거든요. 관세라는 특별한 이벤트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팬데믹이 가장 적절한 레퍼런스가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2020년 팬데믹 위기 당시에 나스닥의 최저점은요, 2020년 3월 23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2020년 3월 24일에 8% 이상 폭등한 적이 있었죠. 자, 따라서 이 얘기는요, 이때가 바닥인데 그 다음날 폭등한 거잖아요. 자, 따라서 팬데믹의 경우에는요, 3월 24일 날 8% 이상 급등한 이후 다시 하향 돌파하지 않았습니다. 이때가 저점이었다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요, 미국 증시 역사에 따르면 나스닥 지수는 아직까지도 바닥을 찍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이라는 이벤트로 만들어졌던 2020년 베어 마켓을 참고하면요, 적어도 우리가 바닥 근처에 와 있다라고 희망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S&P 500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어제 S&P가 9.52% 폭등했는데요. 이거는 역사상 세 번째로 큰 폭의 상승률입니다. 자, 일단 2008년에 10월 13일 그리고 10월 28일 날 각각 11.58% 그리고 10.79% 폭등하면서 가장 커다란 상승폭을 기록했고요. 그 외에도 2020년이 보이고요. 1987년, 1948년, 2009년, 2020년이 보입니다. 자, 먼저 2008년을 좀 살펴보면요. 글로벌 경제 위기 당시에 S&P 500의 최저점은요, 2009년 3월 9일이었습니다. 자, 따라서 2008년 10월 이후에 한 5개월 정도 기다리면 그때가 이제 바닥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주가가 폭등하는 것은 적어도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다. 바닥이 다져지고 있다는 신호로 인식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2020년으로 넘어와서요. 팬데믹 위기 당시에 S&P 500의 최저점은 2020년 3월 23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2020년 3월 24일 그리고 2020년 3월 13일에 나오잖아요. 따라서 팬데믹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자, 이렇게 이벤트성의 하락장을 기준으로 하면요. 역시 폭등 추세가 나타나면 그때가 바닥 근처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우리가 희망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미국 증시의 역사에 따르면요. 세 가지의 기준점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닷컴 버블을 기준으로 하면요. 아직까지 바닥이 다져지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고요. 2008년 경제 위기 상황을 기준으로 하면 바닥은 아니지만 바닥이 멀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약간 비슷한 성격의 팬데믹이 기준이 되면요. 지금이 바닥이다. 이렇게 좀 희망적인 결론을 낼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세 가지의 각각 다른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술적인 분석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S&P 500의 다음 저항선에 대한 자세한 기사가 보도가 되고 있어서요. 기술적인 전문가의 의견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사실상 없앴다고 선언한 이후 수요일 주식시장은 급등했지만 이것이 매도세가 끝났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급등세는 극적이었지만 매도자들이 여전히 처분하고 싶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매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더 큰 폭의 반등을 기대하고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을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이유인지 굉장히 궁금해지죠. S&P 500 지수는요, 관세 일시 중단 발표 이후에 9.5% 상승한 5,456.90에 마감했습니다. 이는 화요일까지 4일 동안 12.1% 하락하면서 11개월 만에 최저치인 5,285.7까지 하락하는 추세를 막아준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지금 엄청난 추세로 하락을 거듭했었는데 이 하락세를 막아준 것에 커다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너무나 급격한 매도세였기 때문에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면요, 저항선이 굉장히 많이 남기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우리가 뚫어야 할 저항선이 많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는 매도를 원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빨리 반응하지 못했거나 하락하는 시장에서 매도하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런 걸 우리가 보통 갭 하락이라고 합니다. 하루 만에 S&P 500이 연속으로 5%씩 빠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빨리 빠졌기 때문에 원래는 주식을 팔고 싶었던 사람들이 팔 겨를이 없었다. 아니면 너무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서 올라갈 때 팔아야지 이렇게 결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저항선은요, 4월 4일에 그날의 장중 최고자였던 5292.14와 4월 3일의 최저가인 5390.83 사이에 생긴 차트 갭이었다. 자,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이 부분입니다. 하락장에서 생긴 이런 갭은요, 투자자들이 행동하지 못한 영역을 나타낸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너무나 빨리 떨어져서 미처 팔지 못한 구역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다시 주가가 그 수준으로 돌아오게 되면요, 종종 저항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상승장에서 매도를 원하는 투자자들은요, 이제 기회가 주어지면 행동할 수 있다. 보통 이렇게 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반등하게 되면 거기서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S&P 500은 수요일 오후 거래에서 어제죠. 그 저항 구역에 약간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마감 직전 1시간 동안 급등한 덕분에 이 굉장히 좀 어려운 갭 구간을 상향 돌파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죠. 따라서 첫 번째 저항선은 이미 돌파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현재 수준 5,456.90 바로 위에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해방의 날 관세 발표 이후 4월 3일에 형성된 또 다른 갭이 존재합니다. 바로 여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가 있는데 그 바로 위에 또 하나의 갭이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저항선이 지금 바로 위에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날의 장중 최고가는 5,499.53으로 4월 2일의 최저가인 5,571.48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주가 격차, 이게 갭이라 그랬죠. 자, 갭의 또 다른 측면은요, 종종 진공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완전히 비어 있잖아요. 급락했던 시장이 반등하면서 쉴 곳을 찾을 때 이렇게 쉴 곳을 찾는다는 얘기는요, 주가가 이렇게 횡보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통합 영역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전에 건너뛴 가격대가 매력적인 목표 지점이 될 수 있고요. 많은 차트 전문가들은 결국 모든 가격 격차가 채워질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합니다. 이 얘기는요, 너무나 빨리 갭을 보면서 떨어졌을 때는 다시 이제 주가가 반등할 때 이 갭 구간에 다시 들어가게 되면요, 여기서 이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볼 수가 있는 거죠.
수요일의 반등이 계속될 수 있다는 기술적 신호가 일부 존재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3일에 갭을 채울 수 있을 만큼 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BTIG라는 투자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기술 분석가 조나단 크린스키의 의견인데요. 크린스키에 따르면 우리는 그 이상까지는 알지 못하지만 5,390까지의 갭은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어제 이제 상향 돌파한 거죠. S&P 500 지수가 의미 있게 하락하기 전까지 반등할 것이다. 그리고 어제 랠리는요. 크린스키가 말한 대로 첫 번째 격차, 갭을 완전히 메웠죠. 그리고 피보나치 비율인 0.618 또는 1.618 근처의 첫 번째 주요 되돌림 목표도 충족시켰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피보나치 비율은요, 황금 비율 또는 신의 비율이라고 부르는데요. 많은 월가의 차트 분석가들은 주가가 반등 또는 하락할 때 목표치를 계산할 때 이 비율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S&P 500의 경우에는요, 2월 19일 사상 최고치가 6,147.43이었는데요. 월요일에 최저치가 4,835.04였습니다. 따라서 6,147에서 4,835까지 떨어진 이 수치를 가지고요, 피보나치 되돌림을 계산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38.2%까지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게 바로 5,336.37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이 5,336을 뚫어낸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되돌림 목표는요, 5,391.24는 50%다. 보통 그래서 38% 올라가면 여기서 막힐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점에서 50% 올라가면 또 하나의 막힘이 있다. 저항선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연의 일치로 이는 4월 3일 갭의 바닥, 바로 아래에 있는 수치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갭이 나타나게 되면요, 이 갭에서 막힐 가능성이 있다. 저항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저항선이 지금 이 피보나치 되돌림 목표인 50%랑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중으로 굉장히 단단한 저항선을 만나게 되는 것이 5,49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종 주요 되돌림인 61.8%는요, 5,646에 있습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피보나치 추종자들, 따라서 피보나치 비율을 이용하는 기술적인 분석가들은요, 되돌림이 이전 움직임의 61.8% 범위에 머무르면요, 이전 추세가 계속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S&P 500이 5,646을 뚫고 상향 조정되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100% 정고점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희망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정리하면요, 일단 피보나치 되돌림의 목표가 3개였잖아요. 첫 번째는 38.2%. 근데 이거는 이미 어제 돌파해 버렸습니다. 두 번째 목표가 5,491, 즉 50%인데요. 이 50%가 5,491인데 이게 하필 갭 바닥 아래에 있는 수치입니다. 따라서 지금 저항선이 두 개가 겹쳤다고 말씀드렸죠. 일단은 갭이 발생했는데 이 갭에서 막힐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우연히 피보나치 되돌림의 50%랑 맞아 떨어지는 거고요. 만약에 이 5,490, 거의 5,500이죠. 5,500을 뚫고 만약에 그 이상으로 상향 돌파한다면 마지막 저항선은 5,646에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존의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결론적으로 어제 미국 증시의 거친 폭등 추세는요, 첫 번째 저항 구간, 즉 5,292와 5,390 사이에 갭이 있었는데 이 갭을 가볍게 돌파하면서 5,456.90에 도착했습니다. 이 부분은 긍정적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저항선이 있는데요. 이거는 또 다른 갭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연의 일치인지 피보나치 비율 50%랑도 겹치죠. 그게 이제 5,491이니까요. 거의 5,50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요일에 미국 증시는요, 어제 장중에 5,481까지 올라가다 이 부근에서 막히고 떨어졌거든요. 따라서 여기에 지금 저항선이 있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기술적인 관점에서 볼 때요, 향후 며칠간 미국 증시가 5,500을 넘어서서 상승 추세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결국은요, 최종 주요 되돌림, 즉 61.8% 지점인 5,646을 넘어서면요, 이번 하락세가 드디어 끝났다. 이제는 상승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최종 목표 61.8%가 5,646이잖아요. 근데 이 구간 역시도 굉장히 단단한 저항선입니다. 왜냐하면 S&P 500 지수의 200일 이동 평균선이 이 부근에 있거든요. 보통 S&P 500의 200일 평균선은요, 뚫리면 굉장히 부정적인 거고요. 이걸 다시 뚫고 올라가면 굉장히 긍정적이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첫 번째 5,500을 넘는가, 이걸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5,500을 넘기면 드디어 5,646
36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뚫는가 아니면 뚫지 못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물론 기술적인 추세는요, 촉매제에 의해서 얼마든지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은요, 어제 시장은 트럼프 풋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죠. 따라서 이렇게 시장이 확신을 가질 수 있으면요, 기술적 저항선을 돌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컨텐츠는 전문가의 의견이고요. 우리가 함께 살펴볼 전문가의 의견은 JP 모간에서 굉장히 유명한 전략가 한 명이 있는데요. 마르코 콜라노비치입니다. 한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전략가다, 이런 칭송까지 받은 굉장히 능력 있는 전문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과연 마르코 콜라노비치는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이분의 의견을 경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컨텐츠는요, 제 목소리를 닮은 미준 AI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짧은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도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도움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취합해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미국의 동맹국, 적국 모두에 대해 엄청난 규모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주식시장이 붕괴되는 것을 분명히 기꺼이 방관했습니다. 여기에는 펭귄이 주로 서식하는 남극 섬에 대한 과세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채권 시장의 붕괴가 백악관을 궁지로 몰아넣은 것 같다고 JP 모건의 전 수석 글로벌 전략가 마르코 콜라노비치는 말했습니다. 콜라노비치는 화요일 저녁 마켓와치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주에 발표한 관세 중 일부를 철회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측은 옳았습니다. 수요일 오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보복하지 않은 모든 국가에 대해 90일 동안 관세를 유예한다고 발표하는 한편,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는 125%로 인상했습니다. 콜라노비치는 수요일 마켓와치와의 후속 인터뷰에서 채권 시장이 붕괴되면서 그들의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변명은 어쨌든 채권에는 효과가 있었잖아였다. 하지만 채권 시장이 아마도 그들의 태도 변화를 강요했을 것이다. 이번 주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면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발표 이후 수요일 미국 증시는 급등세를 보였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하루 동안 12% 이상 상승했습니다. S&P 5천 9.52%와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7.87%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콜라노비치는 아직 이 랠리를 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놓칠 수 있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후반에 기업들은 트럼프의 무역, 의제를 둘러싼 모든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1분기 실적을 발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주식의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 랠리를 쫓아갈 필요는 없다라고 콜라노비치는 말했습니다. 지금은 실적 발표 시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합리적이고 공정한 가격이라고 생각한다. 선택적으로 몇 가지 이름을 추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월요일에 매수 포지션을 취했다면 일부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그러나 콜라노비치는 이 시점에서 채권을 좋아합니다. 채권은 아직 랠리를 하지 않았다. 여전히 많이 하락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투자자들은 트럼프의 관세가 경제와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주시할 것입니다. 콜라노비치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매주 발표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 데이터를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최신 데이터는 목요일 오늘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빈도가 높은 지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기업들이 직원들을 해고하기 시작했는지 이 여부는 목요일에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또한 기업 임원들이 어닝을 발표하고 애널리스트 및 언론과 컨퍼런스 콜을 진행할 때의 논평에도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콜라노비치는 트럼프의 무역 의제가 확실히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유럽인들이 트럼프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갑자기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베테랑 전략가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의 공포 지수로 알려진 CBOE 변동성 지수 VIX는 적어도 일시적으로 시장은 조용해질 것이라고 시사합니다. 콜라노비치는 시장이 지난주에 나타난 대규모 변동을 더 이상 경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VIX는 수요일에 35.66으로 32% 이상 하락했습니다. 아직도 문제가 많다. 라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조만간 최고치를 다시 기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는 어느 정도 중립적이라고 생각한다.